네, 안녕하세요. 저는 체계바라 기획사 대표보다는 사장이라고 불리길 원하는 최윤현이고요. 몇 번 카메라 보면 되죠? 네, 굉장히 앞에 소개하실 때 부담을 많이 주셔가지고 뭔가 웃겨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중간중간 여러분 제가 자랑거리들 몇 개 넣었거든요. 요 깨알 같은 PR들 넣었으니까 그때마다 이제 어떤 방청객 같은 환호성과 네, 이런 반응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체계바라 기획사를 지금 약 9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의 이름은 최윤현인데 보통 체계바라로 많이 불려요. 혹은 뭐 개바라 아니면 뭐 바라 이렇게 많이 불리는데 어머나. 예, 죄송합니다. 네, 디벨롭이라는 단어에 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하고 네, 제 이야기를 계속 풀어 나갈게요. 디벨롭의 뜻 여러분 다 아시죠?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예, 괜찮아요. 모르는 게 뭐 나쁜 건 아니니까. 이게 어떤 뜻이 있죠? 그쵸, 개발하다, 그리고 뭐 성장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지금은 사전에 찾아보면 이 자동사랑 타동사가 다 사용이 가능하대요. 그런데 이 단어는 원래 자동사에서 시작이 된 단어래요. 그러니까 내가 성장하다, 그가 성장하다, 그녀가 성장하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성장시키거나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 의해서 성장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성장을 하는 거죠. 디벨롭의 반대말은 인벨롭인데 인벨롭은 감싸다, 포개다. 그럼 디벨롭이라는 거는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성장이라는 건 내가 스스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게 성장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사회에 지금 많은 청춘들에게 필요한 성장이 스펙을 쌓는 거, 그리고 뭐 토익 공부를 하고 해외 연수를 떠나고 그런 것보다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그런 성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체계바라의 디벨롭, 그리고 체계바라 기획사의 디벨롭은 어떤 것이었는지 간단하게는 아니에요. 좀 길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어떤 것들을 꿈꾸고 있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게 어떤 발견이었냐면 어렸을 때 무언가를 하고 싶어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은 항상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제 부모님을 지금 흉보는 건 아닌데 너 이제 좀 있으면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된단다. 혹은 넌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이란다. 그때부터 부모님은 아버님께서는 수능 몇 년 남았다를 말씀해 주셨어요. 9년, 8년, 7년. 그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이제 외고 한번 들어가자. 그 외고에 들어갔더니 이제 게임이 시작됐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갔는데 또 그때부터 갑자기 스펙이란 단어가 막 들리고 그래서 제가 무언가를 좋아해서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래 지금 해봐. 지금 이거를 할 때야 라고 이야기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부모님으로부터든 친구로부터든 아니면은 대한민국 사회로부터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얘기했을 때 세상이 오케이라고 이야기해주는 때는 없구나. 그게 뭐냐면 세상이 뭐라고 하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맘대로 해야겠다. 그래야 뭔가 죽을 때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걸 막 했는데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랑이었어요. 너무 하고 싶잖아요, 연애.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또 이제 편지도 쓰고 전화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여행은 그냥 여행이 너무 가고 싶었어요. 떠나는 거. 그 여행은 어디론가 가는 것도 너무 좋았지만 제가 있는 이 장소를 떠나는 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행은 이제 되는 대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늘 통장에 50만 원이 넘어본 적이 없어요. 늘 뭔가 조금 차 있을 것 같으면은 바로 티켓을 사서 떠났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한 게 마이크 잡는 거였어요. 이게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별로 시켜주진 않잖아요. 그럼 제가 그냥 앞에 가서 마이크 잡고 여러분 뭐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굳이 잡지 않아도 되는데 제가 많이 잡았어요. 왜 너무 하고 싶으니까. 그렇다고 남에게 피해를 주진 않았고요. 네,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대학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제가 대학 생활까지 보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점이 남들만큼 평균 이상일 수는 없죠. 그래서 이거 학점인데 그 1학기 때 제가 1.43으로 꼴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적 경고를 받게 되면서 고등학교 졸업식, 대학교 입학식에도 오시지 않았던 어머님이 학교에 오셨어요. 좀 학사 시스템이 빡센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 앞에서 공부 이런 식으로 해야 하겠다라고 다짐까지 쓰고 나와서 그때부터는 이제 가파르게 상승했죠. 2.1로 올라가고 2.4 그리고 이때는 어떤 취업에 대한 열망이 가장 컸을 때요. 3.3, 3. 그러다가 아 뭔가 나한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저의 모습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3학년 때 이제 계속 하강 곡선을 그리면서 마지막에는 초심을 회복했죠. 1.44. 저는 요거를 혹시 여러분 수미상관법이라고 아시나요? 그 시에나 쓰이는 거죠. 제일 첫 줄과 제일 마지막 줄이 동일한. 저는 어떤 수미상관 성적표를 보여주지 않았나. 공부를 안 했어요. 일단은 그냥 이 교과서가 너무 지루했고 대신에 저는 대학 생활을 통해서 꼭 배우고 싶었던 게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사회에 대한 통찰력하고 사람에 대한 이해였어요. 그게 너무 궁금하기도 했고 뭔가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내가 잘 습득을 하면 나중에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간에 되게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활동들의 핵심 두 가지는 이 사회에 대한 통찰력과 이 사람에 대한 이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그냥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신문이나 책도 많이 보고 많은 경험들을 이제 하려고 했었던 거죠. 네. 대학을 제가 작년에 졸업을 했는데요. 졸업을 하고 이제 한 2달 정도 잠시 마케팅 쪽에서 일을 했었어요. 일을 하다가 이제 또 돈이 모이잖아요. 전 그 모인 돈을 또 그냥 바라볼 수가 없고 그래서 여행 티켓을 샀죠. 그래서 동남아로 떠났어요. 동남아를 떠나고 이제 11월에 돌아와서 이제 제가 갈 때마다 이제 그런 글을 많이 쓰거든요. 책을 냈어요. 이게 체게바라 버스 다이어리 2인데요. 1은 이제 2년 전에 그 남미 갔을 때 1을 냈고 이 책도 너무 여러분 책 내보고 싶으시죠? 지금 이건 방청객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책 내보고 싶으시죠? 너무 과하다 이건. 근데 제 책을 누가 내줘요? 출판사가. 그래서 뭔가 내고 싶긴 한데 출판사에서 안 내줘. 근데 딱 봤는데 저희 집에 프린터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프린터로 뽑았어요. 양면 인쇄하고. 근데 이 종이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앞에 제본집에 가서 한번 의뢰를 해볼까? 라고 해서 제본집에 맡겼더니 책 모양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또 판매를 했어요. 10,000원에. 근데 사람들이 너무 신기한 게 이걸 사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뛰어나서라기보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 들었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책을 사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책, 세 번째 책을 내니까 사람들이 왜 또 사냐면 뭔가 수집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이런 책이 이제 이런 시중에 안 파니까. 그래서 제가 총 3권의 책을 내게 됐고 이 3권은 전국에 한 500권 정도 뿌려져 있어요. 아마 200권은 부엌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라면 크기 딱 맞다고 라면 이 글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책을 내게 됐는데 이 책이 조금 특별했던 게 뭐냐면 책을 내고 나니까 저는 이때까지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은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뭐 다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막 거창한 걸 바라는 건 아니니까 뭐 1조를 갖고 싶다, 1,000억을 갖고 싶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단순히 뭐 책을 갖고 싶다 그러면은 프린터로 책을 뽑고 근데 문득 출판 기념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얇은 책으로. 그럼 너무 웃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출판 기념회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체게바라 출판 기념회. 그랬더니 주위에 이 동네에 있는 아줌마 아저씨들이 다 온 거예요. 저희 이 출판 기념회. 그러니까 마치 결혼식이니까 꼭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막 다 오셔서 돈도 주시고 막 너무 여기 심지어는 외국인도 있어요. 스페인, 칠레 친구랑 미국 얘는 이해도 못하는데 그냥 와요. 너무 궁금하다고. 전 이 사람들이 더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판 기념을 굉장히 재밌게 하게 됐는데 이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무대가 너무 재밌다. 행사 기획하는 게 재밌고 기존에 내가 대학교 때 MT 기획을 했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무대로 풀어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달엔 이게 언제였냐면 올해 1월이었는데 그 다음 달에 2월 달에는
이제 제가 토크 콘서트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 어렸을 때 주병진 쇼를 보면서 아 나도 내 이름을 걸고 토크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출판 기념회까지 했잖아요. 책도 내고 이제 주위에서 뭐 작가님 그러는데 토크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최개발 불꽃쇼라는 이제 토크 콘서트를 만들게 됐어요. 2월 달에 열린 우자 한만일 대표 오고 이렇게 지금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하게 됐어요. 그리고 위주도 다 아실 거예요. 한상엽 대표도 오고. 그래서 총 7번의 이제 불꽃쇼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이 청춘들의 마음속에 좀 불꽃을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미 성공한 사람들의 이제 성공담이 아니라 그냥 성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침없이 이제 도전하고 있는 친구들을 불러서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여기 온 사람들이 이 쇼를 보고 나서 어이씨 나도 뭔가 한번 해볼까? 나 뭔가 좀 자극받는데? 라고 해서 돌아가면 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충분히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 뭔가 좀 불꽃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불꽃쇼를 하게 됐고 실제로 요거 하면서 몇 개 동아리들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뭔가 만들고 싶어서 동아리도 만들기도 하고 또 프로젝트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 조금 많이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불꽃쇼까지 하게 되면서 이제는 좀 정식적으로 뭔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기획사를 만들게 됐어요. 사실 이것도 제가 막 되게 진지하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기획사를 꿈꿔왔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좀 장난 반 또 진심 반으로 한번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련의 과정들 제가 처음부터 행사해왔었던 일련의 과정들을 좀 잘 담아낼 수 있는 어떤 흐름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에 체계바르 기획사 활동을 좀 열심히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기획사라는 이름을 쓰니까 행사 기획을 할 때 조금 더 용이한 점도 있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달렸죠. 그래서 이 토크쇼를 보고 어떤 분 이제 세터민 친구가 세터민 친구의 이야기도 토크쇼에서 들어보고 싶다라고 해서 그거 되게 괜찮은 아이디어다라고 해서 남북한 친구들이 함께 나누는 남북 청년 토크를 4월 달에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난달 11월에 2회를 하게 됐어요. 그 토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은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은데, 뭔가 세터민 친구들과 그 다음에 남쪽에서 태어난 친구들이 조금 더 친해졌으면 좋겠다. 근데 친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거는 술자리. 제가 또 술자리 이거 잘 모으거든요, 사람들을. 그래서 오케이 남북 청년 한 잔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이제 총 9명의 친구들이 모여서 신촌에 있는 이제 술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면서 어떤 친구들은 뭐 오렌지 주스 마시기도 하고 같이 친해지게 됐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목적이나 목표 없이 그냥 와서 술 마시고 취하는 그러면서 이제 좀 친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걸 하게 됐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여러분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니에요. 아프리카 청춘이다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프리카 NGO 팀앤팀이라고 있는데 이제 그 팀에서 같이 이걸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아프리카와 청춘을 주제로 이제 아프리카 친구들이 와서 노래를 이제 직접 불러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NGO 팀앤팀의 이야기를 954업 이야기를 또 들어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4월 달이 됐는데 어떤 5월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폄하 그런 흐름들이 조금 감지가 되는 거예요. 신문도 보고 이제 인터넷도 보니까. 근데 그 사실에 조금 슬프기도 했고 그리고 정작 나도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했고 그리고 광주라는 도시에 여행을 가보고 싶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불꽃 원정대를 기획을 하게 됐어요. 기획을 하게 됐는데 이제 또 모집을 했죠. 신기한 게 이렇게 하면서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보다 이 사람들이 더 신기한 것 같아요. 14명이 모이게 됐고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이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2박 3일간의 참가비를 2만 원밖에 안 받았어요. 소 헝그리 청춘은 2만 원만 이제 받고 그냥 헝그리는 5만 원 했는데 애들이 다 소 헝그리 하다고. 그래서 적자가 나게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글을 올렸죠. 선배님들 지갑 좀 열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근데 5일 만에 50만 원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많고. 그래서 가게 됐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묘지 가서 또 이런 이야기도 저희가 들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도시 여행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숙소는 그
담양 숲에 있는 숙소인데 또 마침 어떤 분이 담양 숲에 있는 숙소를 제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틀간 무료로 여기서 지내면서 이거는 그림 그리기거든요.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화가분이 있어서 이제 그림 그리기도 하면서 2박 3일 또 재밌게 놀면서도 또 동시에 너무 가볍지 않은 그러니까 약간 제 컨셉이 그런 거거든요. 가볍지만 아니다. 가볍지 않으면서 아니다.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여러분 좋은 워딩 있으면 좀 이따 좀 해주세요. 가벼우면서도 진지하고 오케이 요거다. 가벼우면서도 진지하고 진지하면서도 좀 가벼운. 그래서 약간 애매모호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거 외울게요. 이제 토크쇼를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열망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좀 주인공이 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우리 어렸을 때 웅변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웅변대회 컨셉이 생각이 나서 웅변대를 하게 됐어요. 이거는 1회는 연애라는 대주제로 소주제를 제가 던져줬어요. 세 개를. 첫 번째 연애 개나 줘버려. 연애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는 연애 개 좋아. 너무 좋아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는 그 중간에 있는 사람. 연애 혹시 개 줄 바에 나 좀 주면 안 될까? 연애 구애하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제 중에 딱 하나만 골라서 5분간 이야기해라. 그리고 가장 그 반응이 좋은 한 사람에게 10만 원의 상금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또 8명이 이제 지원을 하게 돼서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리고 어느 날은 현대백화점을 지나가는데 문화 강좌를 하더라고요. 그 제가 하고 싶은 거 막 하다 보니까 문화 강좌 현대백화점 문화 강좌에서 현대백화점을 지우고 체게바라로 쓰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문화 강좌를 만들어서 이제 아는 작가 초대해서 비명 쓰기.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나는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것인가에 관해서 수업을 한번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책받침이 있어요. 그 제 로고가 있는데 요거 로고를 한번 코팅해서 팔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500원 주고 코팅해서 2,000원에 판매를 했는데 사람들이 주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약간 부적 비스무리하게 생겨가지고 저기 불광동에 있는 청년 허브 가보면 어떤 사무실에 이렇게 붙여 있어요. 그리고 누구는 지니고 다녀요. 저 오빠 제가 뒤에다가 이제 멘트랑 사인까지 해줬거든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근데 오빠 저 이거 지니고 다니면서 힘들 때마다 이거 보고 있어요. 들고 다니기도 하고 요거는 이제 텀블러를 만들었어요. 스타벅스 텀블러를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뭔가 내 로고를 집어넣으면 어떨까. 근데 돈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 현명하지 않은 이 자본가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돈 이제 마이너스 돼도 아무렇지 않을 자본가한테 연락을 달라라고 했는데 누가 모르시는 분이 50만 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제작을 몇 개지? 50개를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2만 원에 판매를 해서 그 수익금으로 60만 원을 드렸죠. 그리고 지금 약 열 몇 개 정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판매는 하지 않고 있고 가격이 오를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예, 제가 더 활동 많이 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어떤 사람들은 약간 나르시즘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종북이란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사이비 종교다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저는 약간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내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이 퀄리티가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냥 우리는 뭐 안 돼. 그냥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의해서 좌절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든지 만들어내는 모습들을 통해서 뭔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에 사실 이런 것들은 그런 의도에서 만든 것도 있었어요. 좀 과도하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던 게 왜 이런 걸 왜 하시냐. 근데 저는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좀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은 어떤 사회의 현상이라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건 좋아하는데 사실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에 꼭 왜라는 질문을 내가 받았을 때 거기에 내가 뭔가 만족할 만한 답변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뭔가 위축이 되거나 아니면 스스로에게도 계속 물어보는 거죠. 왜 내가 왜 해야 되지? 근데 사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냥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라는 질문에 많이 했었던 게 그냥이었어요. 불꽃쇼를 왜 청춘들에게 왜 불꽃을 심어주고 싶어요? 사실 그냥 그게 끌렸던 거죠. 뭐 문화 강좌도 그렇고 아니면은 웅변대회도 그렇고.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이런 꼭 우리 청춘들이 뭐 이제 30대 되기 전에 특히 20대 때에는 어떤 당위성이라던가 아니면은 이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니까라는 이유가 없더라도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은 이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됐고 이제 그런 식으로 대답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요때 이제 시청자 그거 반응이 나와야 돼. 방청객 반응.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원순 시장님 취임 2주년 기념 파티를 이제 제가 기획을 하게 됐고 사회까지 보게 됐어요. 사실 이거는 제가 뭐 이거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 정도 되면은 이런 건이 들어오겠다라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너무 하고 싶었으니까 하다가 보니까 또 이런 좋은 기회까지 오게 됐어요. 그리고 너무 신기하게도 여러분 노래 좋아 좋아랑 인형의 꿈 아세요? 네, 그 노래를 부른 가수 일기예보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은 혼자서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이제 저랑 같이 한 배에 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 그래서 체계바라 기획사는 동시에 행사 기획사기도 하면서 연예 기획사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는 라이벌이 YG. 네. 지금 3대 기획사가 원래는 YG, SM, JYP였는데 지금 JYP가 조금 주춤하면서 YG, SM, 체계바라 기획사로 좀 재편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 이런 것들을 이제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거는 체계바라 기획사는 처음부터 어떤 뚜렷한 사명이라던가 미션에 의해서 시작됐기보다는 그냥 체계바라라는 캐릭터 그리고 체계바라 기획사라는 활동은 어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계속 끄집어내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특히 올해에는 많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그러면서 스스로 성장하고자 했었던 그런 시기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뭘 하고 싶을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저는 계속 끄집어내고 싶어요. 이렇게 한번 끄집어내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고 싶은 것들이 생기고 심지어 이렇게 아파트를 봐도 레미안 아파트 말고 체계바라 아파트 지금 되게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거는 또 장난이기도 한데 뭐 여러 것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하고 싶기도 하고 또 동시에 많은 사람들도 이런 마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난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고 싶고 나만의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잘 풀어낼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 앨범 나왔는데 앨범도 체계바라 기획사 이렇게 찍혀 있는데 되게 뭔가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체계바라 기획사는 크게 두 파트 행사 기획과 연애 파트. 그래서 그 어떤 거 하나 집중하지 못한 채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크게 활동은 또 이거는 이제 행사와 연애 파트로 나눴는데 또 이런 식으로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익 활동과 그러니까 돈이 되는 일과 그 다음에 돈이 되지 않은 일이 있는데 저는 돈이 되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도 저는 그냥 조금 고집인데 그냥 체계바라 기획사만의 그 결들 지금까지 활동을 하면서 이런 게 뭔가 체계바라 기획사스럽다라고 하는 것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 행사를 외주를 받거나 그러진 않고 있고 그래서 올해까지는 너 돈 어떻게 수익 모델이 뭐야라고 했을 때 저는 수익 모델이 없다라고 그랬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냥 억지로 수익 모델을 찾고 싶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계속 이제 조금 견디는 시기였었고요. 올해까지는. 어쨌든 간에 수익 모델을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그런 것도 그냥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가치관, 철학 안에서 풀어내고 싶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되게 쓸모없어 보이고 되게 이상해 보이는 돈이 전혀 안 되는 건데 왜 해? 사람들이 왜 해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계속 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익 활동도 열심히 해야겠죠. 그래서 직원들이 많아진다면 저는 되게 똑똑하고 유능한 친구들을 요 밑에 있는 파트에 좀 넣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네, 이거는 네 아무튼 그래요. 또 이거 BGM 깔아주시는 건가요? 예.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상을 받은 건데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랑하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는 상금 1,00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올해에 체계발랄 기획사가 돈을 번 것보다 많아요. 이거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네, 많아요. 그동안 이제 그 돈을 행사 기획으로는 별로 못 벌었던 거죠. 연예 기획으로는 이제 행사할 때마다 이제 가수 일개보 덕분에 벌고 있긴 하지만, 이제 행사 기획 쪽으로는 사실상 거의 안 벌었다, 못 벌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올해까지는 버티고 내년 상반기, 하반기쯤 되면은 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철학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감사하게도 좀 이번에 보이는 것들이 좀 일찍 생겼어요. 생각보다 저는 내년 상반기 정도 돼야 좀 감이 잡힐 것 같았는데, 네, 그래서 저는 내년 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소셜벤처 대회에서 대상 받은 아이디어예요. 그냥 지금 대한민국 결혼식 너무 비싸고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100명 이하로만 좀 너무 재밌으면서도 굉장히 저렴하게 결혼식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아이디어로 냈는데, 이거를 실제로 내년에는 사업으로 할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감사하게도 투자자와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고, 그 투자자는 누군지 몰라요. 그 페이스북에서 저한테 먼저 쪽지를 보내줘가지고 지금 이분 익명이에요. 들어가 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여기에는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좋다, 뭐 그렇게 써져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장난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네, 지금 속고 있나? 네,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얼마 전에 그 부산에 있는 그런 중소기업의 부사장님이 올라오셔서 저랑 미팅을 했는데 너무나 좋은 제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기업보다 더 정직하게 만든 제품인데 이거를 대한민국 소비자랑 더 소통을 하고 싶다. 마케팅도 하고 싶고, 이거를 막 단순히 마케팅이 아니라 소통을 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왜냐하면 일본에 이제 수출에 의존하던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체계발랄 기획사에 맡기고 싶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부산으로 미팅을 가게 되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이 기업하고 같이, 그러니까 이제 이 용역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단순히 마케팅이라면은 안 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기업의 철학을 같이 공유하고, 이 기업의 철학이 내가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같이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제 공장까지 방문하기로 했는데, 되게 신기한 거예요. 저는 이런 거 뭐 능력도 없었는데 이렇게 의뢰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거 정도면은 직원 한두 명 정도의 월급은 생기는, 그냥 고정 수입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체계발 기획사가 했었던 어떤 사회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사람과 소통하는 것과 이 기업이 하려고 지금 필요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지금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거 대학 행사인데 이것도 어떤 교수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야기 중인데 이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대학교 때 처음에 3월 달에 가면 오리엔테이션 하잖아요. 근데 너무 술만 마시고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의미 있고 뭔가 이 학생들에게 앞으로 대학 생활을 보내면서 어떤 꿈들을, 어떤 열정들을 가져야 될지에 관해서 좀 같이 좀 이런 것들을 심어주는, 그러면서 동시에 재밌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하셔서 미팅까지 되는데, 이건 좀 기다리고 있어요.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대학에서도 이런 행사들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기존에 했었던 체계발 기획사의 어떤 목표랑 크게 다르지 않는, 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체계발 기획사가 뭘 하고 싶은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일화가 있는데요. 어떤 마을이 그 기적을 굉장히 잘 행한다라고 소문이 난 마을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다른 옆 마을에 있는 이제 이장님께서 한 청년을 보낸 거죠. 이 마을로 가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마을이 이렇게 기적을 잘 행할 수 있는지 좀 들어보고 와라. 그래서 이 마을로 가서 노인을 만난 거예요. 저 어르신 궁금해서 왔다. 이 마을은 이제 기적을 잘 행한다라고 하는데 그 비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어르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자네가 생각하는 기적이라는 게 자네가 바라는 것들을 이 신이 이뤄주는 거,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냐? 맞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은 다르다. 신이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작게 풀어가는 것, 우린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마다 작은 기적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체계발랄 기획사도 대한민국에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노력 선에서 작은 기적들을 만들고 싶고 또 작은 감동들, 작은 재미들을 만드는 그런 체계바라 기획사가 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또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체계바라였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